본격 어른들을 위한 방송 어른들도 몰라요.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한번 잘 읽어봅시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방송이 장안의 화제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해력. 그걸 했는데 예. 너무 직장인분들의 반응이 뜨거워가지고 맞아요. 요즘은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친구들끼리 3, 4, 5 모이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떠나서 이 문해력, 이 직장인 문해력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또 좋아요에 하트도 눌러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다들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 EBS에서 시즌 4, 5까지 지금 진짜요? 계약을 하자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대요. 진짜예요? 진짜요? 지원해. 이러고 부업 좀 해야 돼. 예. 그래서 다들 좀 스케줄 좀 비워놓으시라고 내년까지.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의뢰인들이 문해력 상담소를 찾아왔을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정민호입니다. 제가 이력서를 되게 많이 넣었었는데 한 100개 정도 그 이상 지원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100개를 합격, 불합격 문자도 오지 않고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이제 되게 좌절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자소서를 때문에 계속 서류를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단어라도 좀 쓰는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이 표현이 맞는지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분은 이력서는 프리패스를 한다고 하네요. 오, 그럼 고민 없을 텐데. 다른 고민 뭐 있어? 제가 면접을 보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다른 면접 스킬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지 답변을 했을 때 잘못됐던 건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맞아. 저에겐 똑같아. 물 같은 나도 이런 사람이 경우는 되자는 있지. 소신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럼요. 역량을 갖추기 위해 현장 실습과 행정 조교를 통해 실무 능력을 키웠습니다. 대학 시절. 저에겐 물 같은 사람이 되자는 소신이 있습니다. 행정 조교로 재직 중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직원들과 함께 같이 야근하며 또한 다양한 교내 활동과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면접에서는 자기소개를 적었을 때가 가장 좌절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는 거의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학생이구나 이렇게 비춰졌을 것 같아서 네, 너무 오늘은 공감돼. 예. 취업생이신 두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자기소개서랑 지금 면접 두 가지 너무 고민이신 것 근데 같아요. 면접도 자기소개. 그러네. 이게 뭔가 똑같은 것 같으면서 다른 네. 고민이네요. 너무 공감돼.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뭐 20, 30대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또 겪는 또 고통이니까 고충. 그리고 일단은 저기 100번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이 네. 있으시잖아요. 100번. 이게 말이 100번이지 그 떨어질 때마다 그 느낀 좌절감. 그러게. 지금이야 얼굴이 이렇게 면접의 프리패스 상이긴 하지만 예전에 만지기 전에는 아무리 오디션을 가도 얼굴 보고 마음에 안 들어하니까 저도 막 횡설수설하고 막 어떨 때는 뭐 저도 이 회사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저 원래 SM 가고 싶었거든요. SM인데 SM 가다가 여기 있어갖고 온 거예요. 이런 저도 멘트 SM 가고 싶었어요. 그쵸? 근데 그래서 오히려 아주 그냥 좀 순식간에 떨어진 적도 있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반복되면은 예.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질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광희 씨처럼 화를 낼 수도 있고 발끈해서 자기소개서가 잘못된 건지 자기가 잘못된 건지 이렇게 또 팩폭을 예. 맞아요. 아니 근데 자기소개가 진짜 너무 답답한 게 사실 저도 자기소개 해보라고 하면 저 이름이랑
나이밖에 몰라요. 저한테 제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어떻게 소개해? 자기 소개는 I am ground 할 때는 하는 거예요. I am ground 자기 소개하기 이때는 하는 거지 뭘 자기 소개를 해. 한강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이라면 이분 콘텐츠를 안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취업계 인싸 복성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준비 즐겁게 만드는 복성현입니다. 제가 이 중에 면접을 한번 봤는데 탈락시킨 분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간단하게 좀 피드백도 드렸거든요. 근데 개선된 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애프터 서비스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누가? 그 탈락되신 분이 누구죠? 접니다. 예. 아, 진짜로요? 어디서 면접을? 이 자리에서. 여기요? 아, 진짜로? 진짜 EBS 프로에서. 직무에 대한 질문을 하나 직무. 드리도록 할 텐데요. PD란 무엇이다?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D란 정말 짜증나는 사람들이에요. 지들이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뭐? 참나. 내가 PD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지들이 삭셀 내기 위해서. 그때 복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하셨기에 탈락을 주신 거죠? 광희님 보시면 네. 중간중간 보이는 공격성이 좀 있어요. 맞아요. 정확하죠. 공격성이 팀워크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피드백 드렸던 것 같고 진짜, 개선됐는지 제가 왔는데 개선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사람 쉽게 안 변해. 아, 그냥 매력이에요, 매력. 예. 그죠? 아니 그러면 이 복 대표님은 평소에도 취업 준비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문해력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주신 이 취중생 두 분의 고민을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요즘 취업준비생이 약 86만 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두 분의 이런 사연이 두 분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모두가 겪고 있는 고민이고 이 시대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MZ세대 구직자 10명 중 9명은 네. 취업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막막하게 느낀 항목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예. 자기소개서 작성이고요. 오. 그 뒤가 바로 1분 자기소개서라고 합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그러니까 뭔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서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본 두 분 있잖아요. 마찬가지 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쓰려고 하면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맞아요. 그렇죠. 쓰기랑 말하기 할 때 무슨 말을 써야 할까? 이제 쓸 말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원하는 게 뭐냐. 네. 회사에서 뭘 쓰라고 요구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문해력 프로그램에서 이런 취업 문해력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저 같았으면 안 뽑았을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요. 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주의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를 몇 가지 집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다시 보기로 100번, 1000번 돌려볼게요. 근데 저도 책을 쓰고 있는데 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처음 글을 쓸 때 사실은 내 얘기를 먼저 쓰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부터 꺼내야 될지, 맞아요. 예.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이제 딱 이제 달라붙는 게 있어요. 뭐 저는 어디 어디서 왔다 이렇게 뭐 네팔에서 온 수잔이라고 합니다. 뭐 13년 한국에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베이스가 된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한국의 매력에 빠져 이 기업의 김치 없으면 저희는 못 삽니다. 예. 라면을 주시는 회사는 환영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라면을 주는 회사. 아니 그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약간 그런 것들이 나는 좀 완전 필요합니다. 한국화돼 있다. 저는 말을 너무 잘 더듬어서 영계국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뭔가 말을 잘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정리가 맞아. 잘 안 되고. 맞아. 마음만 앞서고. 네. 아니 복 대표님은 취업 준비생들의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자소서가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결의 자소서들이 네. 생각이 많이 남는데 예. 친구에게 뻥을 쳤습니다. 이렇게 쓴. 아 자소서예요? 예. 진짜로요? 그런 예, 표현을요? 뻥 쳤습니다. 오. 이것도 있었고 그리고 면접에서는 예. 어떤 이공계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입자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예. 입자 이동을 설명하기 좀 어려운 점도 있죠. 입자 이동. 한참 고민하더니
띠용 띠용 이렇게 설명했던 친구가 기억이 나요. 내 스타일. 귀엽긴 한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의성 의태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모티콘을 자소서에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모티콘이요. 사실 왜 자기소개서 너무 딱딱하게 쓰면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좀 웃는 표시 해보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마이너스 되는 건가요?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즘은 일상을 SNS에 공유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돼 있는 디지털 네. 시대잖아요. 예. 근데 SNS에서는 이렇게 뭔가 자신을 잘 드러내는데 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는 이런 것들이 힘들게 다가오는 걸까요? 맞아. 그게 이제 SNS에서 이모티콘 쓰고 예. 줄임말 쓰고 셀카 찍고 예. 괜찮아요. 그리고 예. 원래 그건 거기서 그거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정확하고 적절한 언어 그런 내용으로 능숙하고 조리 있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SNS의 소통 방식과 예. 자소서의 소통 방식이 다른 것이죠. 맞아. 그렇게 표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 압박감이 들어가는 거죠. 말이 막히니까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교통 정체처럼.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이 직무 능력이라는 게 이제 가졌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떨어질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가 취업을 못하고 갑갑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취업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역량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걸 표현하지 못하면은 회사에서는 뽑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회사에 저도 사실 광희님 그때 너무나 합격 주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제 매력 때문에 뽑고 싶으셨겠지만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요. 예. 이유가 타당한 또 근거가 예, 명확하지 맞아요. 않기 때문에 제 매력 때문에 왜냐면 뽑고 면접관들도 체크를 해서 예.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렇구나. 근거가. 그래서 표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게. 그래서 오늘은 문해력 상담소를 찾은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면접 시에 저 자신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노래 불렀던 적이 있거든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그거를 라이브로 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만큼 나 열정이 있다. 열정을 보여주고 열심히 싶으니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세련된 걸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니까. 다 고민하시는 게 거의 다 비슷하네요. 그럼요. 너무 공감돼요. 오, 모의 면접을 하네요. 와, 이거 떨리겠다. 진짜 많이 오셨다. 진짜 많이 오셨다. 예. 굉장히 다양해요. 이 취준 생활을 하신 경력이, 기간이. 3개월부터 3년까지. 거의 이게 실제 면접에서도 비슷한 세팅인 거죠? 보기만 해도 숨 막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물 같은 사람이 되자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물은 사람에게 항상 필요하듯이 저 또한 어느 곳에서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는 마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입사하게 된다면 계속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기획자로 지원하게 된 정민호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공부하게 되었고 졸업 작품으로 글로벌 페달 앱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이제 야간에는 이제 근로 장학생이어서 행정 업무 그리고 이제 전화 응대 등 업무를 보면서 실무 행정 업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27살이고 이제 게임 개발을 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는 혼진호입니다. 동화 반복이죠? 네. 안 돼.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너무 짧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개발로 지원한 김재현입니다. 네, 제 나름대로 기초를 쌓아왔으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맹세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소서랑 이력서 너무 잘 봤는데 여기 있는 자기소개서에 나온 내용 말고 가정환경 얘기 말고 뭐 공모전 수상이라든가 경험 이러한 스펙에 관련된 이야기 말고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저희가 부탁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아니 저희가 그럼 내용을 다 부탁드리려고 해요. 빼고 다르게 소개를 하라고 하시는 건데. 네, 즉석에서. 이거 저 세 가지가 다시 자기소개를 하는 건가요? 네, 다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어떻게 하니? 동공지진 장난이야 지금. 오. 그것들을 빼고 나를 어떻게 설명을 하지? 눈앞이 깜깜했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어서. 여기서 이제 한마디도 못하고 나 울면서 뛰쳐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화이팅 제발. 제발. 잘했으면 좋겠다. 기적은 일어나. 세상을 바꾸고 싶은 남자 손진호입니다. 저는 게임 개발자를 목표로 두고 있고 이 버퍼링 뭐야? 하지 마. CD 빼. 아니 근데 일단은 저렇게 먼저 도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먼저 해보겠다고 하시는 거. 열심히 발버둥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속마음이 나왔어. 열심히 발버둥치고 있는 그 속마음인 거죠 진짜로. 어떻게 분위기 어떡해. 박수라도 한번 쳐주시지 그래도. 그러니까. 용기에. 이상입니다. 이상인가요? 이상입니다. 이상인가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해주셔도 괜찮은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농구를 좋아해서 별명이 정대만이었습니다. 별명이 정대만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웃으셨다.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유머러스하게 저도 그런 정대만처럼 포기를 모르는 모습을 한껏 보여드리도록 괜찮은 것 같은데?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기 소개를 하는데 본인의 포부를 얘기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죠? 정말 예리하시네요. 그죠? 예. 저는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지원자 김지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외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었으며 첫 직장도 해외와 이제 밀접한 관련된 일을 7년 넘게 하였고 또한 2018년부터 꾸준히 사회복지법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직장도 해외와 이제 밀접한 관련된 일을 7년 넘게 하였고 저는 7년 넘게 해외 주재원 관리 관련 경력이 있고. 안녕하십니까.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백진곤입니다. 저는 평소 성격이 밝은 탓에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저는 평소 성격이 밝은 탓에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제 면접을 안 봐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얘기하고 장점을 부각시켜야 이 회사에서도 나를 뽑는 게 아닌가. 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또 빼고 이야기하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지? 약간 저는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열정적인 모습도 보였고. 맞아. 예, 저희도 오디션 볼 때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모의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지원자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썼잖아요. 네. 그거를 저희가 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글 쓰신 네, 거를. 글 쓴 거. 왜냐하면 이제 보통 대부분들 자기 소개하기 전에 자기 소개서 썼던 내용들을 이제 근거를 기초로 해갖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서 좀 재밌는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이 지원자 6분들의 자기소개서의 어휘, 문장,
그러니까 이제 작문 능력이죠. 이건 다 대학생 이상 수준이었어요. 네, 잘 썼다는 말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원자들 다 교육받은 수준만큼 그렇게 언어를 다 구사해서 글을 썼죠. 이건 아까 그 정민호 씨 같은 경우에 이 6명 지원자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거든요. 그 내용을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첫 근무 당시 전화 받는 것과 프린트 사용법도 알지 못해 조직 내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야간에 근무해야 했기에 부서에서 혼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정확한 문서 작업과 소통은 추후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글 자체로 봤을 때 네.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죠. 네. 강점으로 보여준 게 정확한 문서 작업, 그다음에 추후 민원 발생, 뭐 행정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정민호 씨 같은 경우는 서비스 기획 직무를 지원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서비스 기획 직무에 과연 민원 발생에 대한 나의 강점을 어필하는 게 맞을 것인가? 이 관점으로 쳐다본다면 이 글 자체는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할 것 같다. 우리가 이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라고 하니까 자기만 계속 소개하는. 그래서 뭐 자기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경험을 했고 무슨 어떤 느낌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직무와 특별히 관련되지 않으면은 그냥 너무 신면잡기적인 이야기들이 나열됐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이죠. 면접관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면접 때 이제 자기소개를 다시 하라고 했잖아요. 자소서에 썼던 내용 그거 빼고 그다음에 가정환경 빼고 스펙 빼고 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회사와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라는 얘기를 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빼놓고 회사에서 궁금해하는 내용, 회사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맞아. 아니 그럼 복 대표님은 평소에 면접을 굉장히 많이 보셨겠지만 네. 현장에서 직접 심사를 해보셨을 땐 어떠셨어요? 아까 보셨겠지만 저는 물 같은 사람이 되자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지원자가 계시잖아요. 예. 동일한 내용을 동일하게 하셨던 거 제가 3번 들었던 것 같거든요. 평상시 때 자신의 생각이나 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고민하지 못했고 순간적으로 이야기하라고 보니까 생각이 많이 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저 면접 보신 분들이 이해가 되는 게 예. 스펙을 빼고 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 나의 스펙을 그렇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빼라고 하면은 맞아. 그건 너무 나한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 같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6개 국어를 한다. 계속 그거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뭐 이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하신 거죠? 한국어 능력 시험도 뭐 한 6급 땄다. 이러면서 사장님한테 굉장히 어필을 했어요. 약간 어필된 것 같아 지금. 약간. 어필을 했단 다 말이에요. 넘어갔습니다. 예. 하면서 이게 약간 자별화가 돼 있잖아요. 뭐 저는 스펙이 이 정도 돼 있다. 근데 갑자기 그걸 다 빼고 말하라고 하면은 그렇지.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맞아. 뭐라고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사실 외국에서는 자기소개서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커버레터라고 해서 편지 같은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 회사에 도움이 돼. 그러니까 날 뽑아줄래? 그럼 나는 너희 회사 가서 더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쓰는 거의 주장하는 글에 가까워요. 이게 설명문이나 에세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나이도 안 쓰고, 나이도 안 써요. 성별도 진짜 안 쓰고, 써요. 주민등록번 당연히 안 쓰고요. 그 사진도 안 사진도 안 쓰고. 사진 전혀. 대박.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그 포맷을 봤는데요.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사진을 붙여야 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회사에 원하는 구인 조건에 내가 얼마나 부합하는 사람인지 그걸 잘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스펙을 쓰더라도 그게 지원한 기업과 직무와 관련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 거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말을 읽어내고 그걸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내는 게 취업 문해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정말 취업이 어렵다는 생각이 동시에 저는 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왜 취업 고객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뭔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다시 이 모의 면접의 현장으로 가서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일단 성격의 장점과 단점이 매우 궁금하고요.
저는 항상 남을 잘 따르고 흡수가 빠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물과 같은 편이야. 물. 흡수가 제가 빠르고 대학생 뭔가. 때 현장 그치? 실습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잘 알려주시니까 저 또한 빠르게 흡수해서 금방 적응해서 실습을 잘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제가 질문 좀 바꿔볼게요. 금방 말씀 주신 거는 성격의 측면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태도의 강점? 성격이랑 태도가 다른 거구나. 지원하신 직무가 무엇이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원 분야는 사무직 혹은 비서직이었습니다. 사무직과 비서직에 있어서 공통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서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돼요. 비서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돼요. 진짜 심장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졌던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서비스 기획자들에 비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 강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와 설명해 이거 주세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 서비스 기획자라고 하면은 보통 인문사회 계열들이 많이 해서 개발 프로젝트 그런 이제 짜잘짜잘한 그런 경험이 적은데 거 저런 그런 거 이제 하지 말라고 짜잘짜잘한 하는데. 그런 경험이 적은데 어떡해. 짜잘짜잘 우리 평소에 쓰긴 하는데. 조직 생활을 하면서 지향해야 될 것 3가지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좀 나서는 것을 좀 지향했으면 하는 점과 남들과 이제 소통을 정확하게 이제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좋은 얘기긴 한데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통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을 지향하는 지향한다고 했는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향하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소통을 정확하게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네 죄송합니다. 정말 긴장했나 봐요. 너무 많이 긴장했어요. 이게 너무 우리가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면접이나 너무 긴장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저 같았으면 안 뽑았을 거예요. 안 뽑았을 거예요. 이유는 근데 목 대표님 안 뽑을 거라고 지원자들에게 돌직구를 날렸단 말이에요. 맞아. 네. 예, 그 부분은 아까 보셨다시피 비서의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했던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그거는 뭐 어디 업무 할 때나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그런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게 네.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역량이긴 합니다. 네. 매우 중요한 역량인데 컴퓨터 활용 능력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강점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습득할 수 있는 스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자님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좋아요. 근데 저라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컴퓨터 활용 능력 더 빨리 배워서 하면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중요한 자리에서 했다? 그렇다면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 나쁜 게 아니라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 안 한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연예인들이랑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른 분들이랑 캐릭터가 겹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가능한 존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만 할 수 있는 나만의 개성이 두드러져야 색깔이 있는 사람. 그래야지 뭔가 저 사람을 캐스팅하는 건데 저분도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문장이 떠오르지 않아서 답변 못한 것도 아쉽긴 했는데 더 큰 거는 질문자의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한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요. 면접관 197명에게 안타까운 지원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1위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지원자를 꼽았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실 때도 예. 안타까운 거죠. 네. 결국 면접이라는 것은 채점표가 존재합니다. 네. 모든 사람을 놓고 이 사람 좋아, 나빠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직무마다 다른 채점 방식을 갖고 정해진 평가가 있거든요. 네. 근데 A라는 분이 너무나 잘했어. 하지만 그 채점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평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애시당초 내가 묻는 말은 예. 평가를 하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예. 거기에 벗어난 좋은 답변을 했다고 한들 뽑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출연하신 분들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헤이 히어로. I'm 히어로. 네, 트로트는 임영웅, 성우는 정영웅, 히어로 정입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예, 반갑습니다. 이분 나올 때마다 긴장돼. 드립니다.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의 봉 MC가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해 후임으로 메인 MC를 공모합니다. 벌써? 형 자리 날라갔어요.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 그리고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MC 지원 동기를 5줄 이내로 써보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날린다고요? 문제로? 좋아요, 수다는. 마지막 인사보다 마지막 열심히 쓰다. 그러니까. 우리 선의의 경쟁하자. 알았지? 이런 걸 쓰는 방식도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네. 선배님 또 어쩔 수 없이 또 EBS의 결정이라 또 저희가 또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과연 제 자리를 위협할 만큼 잘 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긴 한데 예. 의지가 최선을 다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희 씨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네. 한 자리 하려고. 아하. 야, 수산이 제일 열심히 해 지금. 대표님, 제가 제일 먼저 지금 끝냈거든요. 제가 첫 번째로 끝내고 수산이 끝냈고 아직 초화 쓰고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지원 동기, MC 지원 동기 이름 쓰지 않고 나이 쓰지 않았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수잔 초화보다 나이도 많고 연장자로 데뷔도 가장 빠릅니다. 여기 많은 말들이 내포돼 있죠? 데뷔 가장 빨랐다. 그동안의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이름과 나이를 밝히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 뭔가 다 들어간 느낌이 드는 건 왜죠? 아니에요. 오, 되게 예리하시다. 그렇죠. 그리고 다 들어가 있네요. 프로그램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 차세대 MC를 꿈꾸는 저 믿어주십시오. 의지가 보이지 않나요? 보입니다. 믿어달라고 하잖아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잔 씨. 네, 긍정적인 사고와 여유로운 사람으로서 진화력을 저희 경쟁력을 되게끔 하겠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잘 듣는 법 그리고 상황을 잘 조율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Great Listener라는 별명도 받았고요. 이 모두를 잘 활용하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레이트 리스너 좋다. 그레이트 리스너. 진짜 이거 좀 부끄러운 일이네요, 이런 게. 읽어주시죠. 네. 저조차도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전까지는 문해력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문해력에 대해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재미를 느끼고 있고 시청자의 마음을 공감하며 궁금해하신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오! 자, 네, 저는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상당히 쉽네요. 네. 네, 수잔님이 무조건 1등. 진짜요?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그냥 수잔이를 좋아하는 거야. 6개 국어가 부러운 거예요, 대표님은. 제대로 어필했어.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이유는 저희가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 지원 동기.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MC 자리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수잔님은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바에서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잘 듣는 것. 물론 MC의 일이 뭐 사회를 보는 것, 조율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리스너도 나의 강점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 예, 다른 전문가가 나왔을 때 그분의 이야기를 잘 끌어내는 것, 나의 역할이다. 저도 썼어요. 마음을 공감하며 궁금하신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할. 약간 돌려 말했네. 그 너무 공감은. 저도 그래서 2등을 이제 초아님 드렸는데 다행이다. 저를 싫어하시네, 개인적으로. 초아 씨가 쓴 이 그 내용이 네. 패널의 입장에서 써졌어요. 그러니까 MC가 내가 MC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MC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어떻게 도움이 된다가 좋은데
주로 패널의 경험들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거죠.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광희 씨는 안 들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다른 거 봐야 될 게 많거든요. 웃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화이팅! 예. 이제 수잔 씨가 좋은 MC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MC는 친절하고 잘 듣는 사람이다라는 건 이제 은연중에 보여줬죠. 근데 약간 노잼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우대 사항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 예.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 예.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광희 씨는 뭔가 성공시키자는 의지를 강하게 한 다음에 성공 경험을 있잖아요. 진짜로요? 뭐 내고항이라든지 오, 예. 그렇지, 너무 재밌게 무한도전에 보고 있죠. 언급을 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으니까 아, 있었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광희 씨가 대표적으로 우리 앞에서 봤던 지원자들처럼 성공 경험도 있고 성공의 의지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안 썼어요, 지금. 아까 의도를 파악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다시 보기로 100번, 1000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면접에서 잘 성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예. 솔직한 마음, 예. 솔직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고요. 다행히 뭐 제가 MC는 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봉 MC가 짱이야. 정말 그레이 리스너 그렇잖아요. 예, 역시 최고 형님. 항상 옆에서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요. 예. 라인 타야지 또. 네. 근데 복 대표님 이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수많은 문항 중에서 왜 지원 동기를 써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요. 취업 준비생들이 자소서 중에서 가장 쓰기 어렵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원 동기라고 합니다. 맞아요. 사실 이거 진짜 어렵다. 아 여기 이제 그래프가 간단하게 떴는데 압도적이네요. 지원 동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맞아요. 취업 준비생들한테 실제 물어보면 지원 동기 돈 벌러 가는 건데 그래, 저 그 얘기 하려고 했었어요. 왜 자꾸 동기를 쓰라고 그런 게 하냐. 어딨어. 근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또 떨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한번 물어봐요.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세요.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엄마가 집에 자빠져 있지 말고 가서 일하래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만년 백수를 살 수 있냐고요. 예?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원 동기에 이제 회사가 원하는 부합하는 거를 이제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예. 이런 거 잘 읽는 게 이게 사실은 취업 문해력 시작이거든요. 네, 한번 좀 보실까요? 아마 회사에 이력서를 한 번이라도 내본 분이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익숙한 자료일 것 같아요. 경력 네. 10년 차 이상. 근데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꽤 대충 읽어요. 저는 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 그렇죠. 저는 그거밖에 안 보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밖에 안 보여요, 저는.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네, 그럼 제가 나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채용 공고문을 보면은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이 있어요. 첫 번째, 영업 1팀이구나 이렇게 체킹을 해보고 두 번째 직무는 온라인 운영 총괄을 하는구나, 웹 디자인을 하는구나, 파트 관리하는구나. 그다음 보는 거 어디 볼까요? 자격 요건. 예, 경력을 딱 봅니다. 10년 차 이상? 난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주의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를 몇 가지 집어드리도록 할게요. 브랜드를 성장시킨다. 그리고 의지가 강한 분, 그다음에 성공 경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봤을 때 우리가 단어를 신경 써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자소 쓸 때. 성공 경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대 사항을 넣을 정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럼 성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성공이 무엇일까요? 광희님, 성공이라는 단어가 뭔가요? 성공, 석세스. 성공 뭐야? 성공, 뭔가 성취한 뭔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성취한 거 맞죠? 성공은 목표한 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지원 동기를 쓸 때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하다 보니까 잘 됐어요가 아닌 거죠.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공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들도 많이 발생해요. 역경도 발생하고요. 장애물도 생깁니다. 그거를 이겨내는 것, 이겨내고자 하는 마인드를 우리는 의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목표를 세운 적이 있니? 그 목표를 세우고 도달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을 너는 어떻게 이겨냈어? 그걸 말하는 문장이에요. 오, 진짜로? 그래서 이 내용 우대사항을 보고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대학 시절 쇼핑몰 운영을 하면서 100만 원이라는 순이익 목표를 세웠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가 매출은 높아졌지만 순이익을 100만 원 내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공장을 찾아가서 사장님께 사정해서 원가를 낮추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10개 이상 찾아가니까 한 곳에서 저희 거래를 허락해 주셨고 원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순이익 1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자소서를 작성한다면 이 친구는 성공 경험이 명확한 친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용이 다 들어갔어요 지금. 공대사항에 쓰여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의지와 성공 경험. 그래서 저희가 이 중요하게 보는 이런 경력, 그다음에 뭐 이런 경험 있는 분 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 이 무엇인가를 잘 해석하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상치도 못했어요. 이렇게 쓸 줄은. 와, 소름 돋아.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주시며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떠있던 것들이 뭔가 명확해지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와, 너무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역시 다르시다. 미리 나오셨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제가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거 지금 어디서 느꼈냐면 자격 요건 및 우대 사항을 열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거가 충족이 돼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구나라고 전 지금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봐야 내가 된다. 강조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구나. 당연히 있는 거니까 네. 이거는 이게 우대 사항이니까 우대 사항은 더 강조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자격 조건은 네. 그것대로 근거를 갖고서 분명히 밝혀주고 그래서 나는 지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플러스 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건 이제 우대 조건에서 좀 보여줘야 되는 거겠죠. 자소서 면접이 문해력이랑 무슨 상관이냐. 근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문해력 관련이 있거든요. 첫 번째, 채용 공고 잘 읽어라. 그러니까 채용 공고에 사실 답이 있어요. 채용 공고를 꼼꼼하게 읽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해석을 해서 그에 걸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문해력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채용 공고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모든 걸 알지 않잖아요. 조사를 해요, 조사. 회사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그 직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 자료를 통합하고 연결해서 내 글에 녹여낼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능력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능력이 그것을 글과 말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한 표현과 내용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소서 면접 이게 그냥 문해력으로 일을 구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읽고 쓰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면 일의 기회 자체를 찾기 어려운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뛰어나면은 기회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 실제 덴마크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해요. 직장인 문해력을 자신에게 필요한 과업 목적 달성과 지식 및 역량 개발을 위해 근로된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해력이 높으면 취업 상태에서 실업 위험성이 12%나 줄어들고요. 굉장하죠? 오늘 어떠셨나요, 조아 씨? 저는 그동안 제가 자소서에 대해서 살짝 오해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소개서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진짜 오늘 들은 내용들 딱 이렇게 정리해서 나중에 이직한다면 사용해서 이거를 다시 또 써먹으려고요. 잠깐만, 수단 씨 내일도 출근하셔도 되잖아요. 아니 뭐 이직해서 써먹는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수단이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 했는데 뭐 이직해서 이거 쓰겠다고요? 혹시 낙하산 필요하신 분 계시죠? 낙하산 필요하면 저한테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회사가 최고예요, 지금. 네, 수단 씨. 최고죠. 완전. 사장님께 한마디 하세요. 사랑합니다. 복 대표님 어떠셨어요? 저도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준비하면서 취업에 있어서 문해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약간 안타까움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것 같아요. 면접관도 그다음에 취업을 평가하시는 분들도 합격은 시키고 싶지만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 다른 글을 쓴 경우는 안타까운 마음에 떨어지는 경우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세상의 모든 취중생들이 문해력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어른들도 몰라요.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천억 유산균, 암 예방 80% 효과. 맞아.
숫자니까 맞겠지 혹은 큰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믿으면 절대 안 되고요. 숫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투자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은 대부분이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첫 단추는 올바른 문해력부터 갖추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의 거짓말에 속지 말자. 넘어가면 안 돼요. 와, 진짜 별표. 966%가 올라야죠. 너무 충격적이야. 다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